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당신과 비슷한 나이의 누군가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장암 진단입니다. 그들은 몇 달 전, 어쩌면 1년 전부터 증상을 느꼈지만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일이거나 저절로 사라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로 충격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진이 대장암을 초기 단계에서, 즉 대장벽을 넘어 퍼지기 전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되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는 그 생존율이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이 큰 차이는 대부분 하나의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늦기 전에 인지하는 것입니다. 젊은 성인에서 대장암 급증, 55세 미만이 5명 중 1명, 검진은 45세부터 시작. 정말로 우려스러운 점은 대장암이 더 이상 70대나 80대 노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장암 진단을 받는 사람들 중 5명 중 1명이 55세 미만입니다.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진단받는 사람들 중 5명 중 1명이 55세보다 어립니다. 이 비율은 1995년 이후 2배로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의료 연구자들은 왜 젊은 미국인들에서 조기 발병 대장암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는 2025년에만 100Y 5,000건의 신규 사례를 추정합니다. 그중 거의 10,000건이 50세 미만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일부 전문의들이 최근 진단한 가장 어린 환자는 겨우 28세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10대 청소년입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대장암의 11가지 초기 경고 신호. 오늘은 메이오 클리닉 연구, 미국 암학회의 지침, 국립암연구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11가지 경고 신호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정말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을 모든 사실은 검증된 의학 출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위장병 전문의들, 미국 암학회 검진 지침, 국립암연구소 연구 데이터입니다. 허위 주장이나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질병을 충분히 일찍 발견해 이길 수 있게 하는 의학적 사실들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위장병 전문의인 데렉 에브너 박사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20선 39세 성인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2%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매년 수천 명의 젊은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진단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암학회는 2021년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권장 검진 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경 태어난 사람들은 1950년생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4배입니다. 4배나 더 높습니다. 이는 약간의 증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분 동안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이 올해 받을 가장 중요한 건강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지금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변 습관의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설사 또는 변비, 몸이 보내는 지속적인 배변 습관 변화입니다. 화장실 습관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강력하게 알려줍니다. 그 습관이 변하고 계속 변한 상태로 유지되면 몸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는 배변 습관 변화를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초기 대장암 증상 중 하나로 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며칠 이상 지속되는 설사, 이전에는 없던 변비가 일상이 되는 경우, 평소보다 훨씬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
하루 한 번 배변하던 것이 갑자기 3번이나 4번으로 늘어나거나 반대로 규칙적이었던 배변이 며칠 동안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에브너 박사의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50세 미만 대장암 환자에서 설사가 노인 환자보다 더 자주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소화 문제를 스트레스나 식이 변화로 치부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명확히 하자면 이는 의심스러운 음식 먹은 후 하루 정도의 위장 불편이 아닙니다. 여행으로 일상이 깨져 생긴 일시적 변비도 아닙니다. 이는 몇 주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배변 패턴의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자면 대장의 역할은 폐기물을 형성하고 체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종양이 대장 안에 자라면서 이 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합니다. 고속도로에 갑자기 장애물이 생긴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구간에서는 정체가 생기고 다른 구간에서는 급하게 지나갑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차릴 수 있는 배변 패턴 변화로 나타납니다. 미국 암학회는 며칠 이상 지속되는 변화를 의료 평가 대상으로 강조합니다. 몇 주 기다리거나 몇 달 스스로 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며칠 되면 의사 약속을 잡는 신호입니다. 대변에 피가 섞이거나 직장 출혈, 치질이라고만 가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직장 출혈이나 대변에 피가 섞이는 것입니다. 화장실 사용 후 대변에 피가 보이거나 화장지에 피가 묻으면 즉시 의료 진료가 필요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스스로 별일 아니라고 설득하지 마십시오. 대장암은 종종 소화관으로 출혈을 일으키고 그 피는 어딘가로 나와야 합니다. 때로는 닦을 때 화장지에 선홍색 피가 보입니다. 때로는 병이 물에 피가 떠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피가 몸 안에서 더 오래 머물다 배출되어 대변이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 거의 타르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치질 때문이라고 가정합니다. 치질은 확실히 출혈을 일으키고 특히 나이 들면서 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실제 진단 검사를 하는 의사만이 그 피가 치질에서 오는지 아니면 훨씬 심각한 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치질이라고 확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전문의들은 많은 환자들이 사소한 문제로 착각해 평가를 받기까지 몇 달을 기다린다고 보고합니다. 그 지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 몇 달이 암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견하느냐, 이미 몸 전체로 퍼진 후 발견하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이해해야 할 점은 출혈이 간헐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나타나다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간헐적 패턴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간헐적 출혈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이며 긴급 평가가 필요합니다. 가늘거나 리본 모양의 대변,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가늘거나 리본 모양의 대변입니다. 대변이 평소보다 지속적으로 가늘어지거나 연필처럼 얇거나 리본처럼 보이면 대장 안 통로가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이야기하기 이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종양이 대장 안에 자라면서 장 통로의 정상 직경을 제한합니다. 치약 튜브 중간을 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튜브에서 나오는 내용물이 좁아진 공간 때문에 얇아집니다. 대장 일부를 막는 덩어리가 있을 때 대변도 같은 원리로 변합니다. 대장암 연합은 이 증상이 시간이 지나 지속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두 번 얇은 대변은 일시적 소화 문제나 식이 변화 등 사소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이상 지속적으로 가는 대변은 대장이 정상 기능을 방해하는 뭔가를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자신의 정상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더 쉽게 알아차립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기준이 크게 변하고 지속되면 몸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배변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느낌, 텐지무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배변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느낌입니다. 배변 충동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하지만 afterward에도 여전히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불완전한 감각이 지속됩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이 감각을 특히 직장이나 대장 하부에 종양이 있을 때 흔한 초기 경고 신호로 꼽습니다. 의학 용어는 텐즈무스이며 반복적으로 화장실에 가도 해소되지 않는 답답한 순환을 만듭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경계가 직장 부위에 이상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종양 자체가 압력과 자극을 일으킵니다. 몸은 이 이상을 배출해야 할 대변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대변이 아닙니다. 없어야 할 성작물입니다. 그래서 충동을 느끼지만 배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증상이 출혈이나 배변 습관 변화 같은 다른 경고 신호와 함께 나타나면 즉시 의료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복부 통증, 경련 또는 백만감.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지속적인 복부 불편입니다. 매일 지속되는 위장 불편이 몸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큰 식사 후 가끔 생기는 가스나 맞지 않는 음식 먹은 후 하루 나쁜 위장이 아닙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나타나 사라지지 않는 경련, 백만, 통증입니다. 대장암이 장폐색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증상 중 하나가 지속적인 복부 불편입니다. 이는 국립암연구소 연구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불편은 모호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날카로운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삶의 배경에 항상 있는 둔한 지속적 통증입니다. 이걸 완벽히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한 소아과 의사가 37세의 신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단되기 몇 달 동안 복부 통증을 겪었습니다. 바쁜 의사로서 진료와 가족을 돌봐야 했던 그는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통증이 일상 활동을 멈출 정도로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설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바쁜 삶과 책임 때문에 지속적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는 통증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의 가능성을 직면하는 것보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국립암연구소는 2주 이상 지속되는 복부 통증, 경련, 가스, 백만은 전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주입니다. 2개월이나 반년이 아닙니다. 지속 불편 2주가 기준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 여섯 번째, 경고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암 관련 피로는 일반 피로와 다릅니다. 누구나 가끔 피곤합니다. 긴 근무일, 불충분한 수면, 스트레스가 정상 피로를 만들고 휴식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암 관련 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피로입니다. 8시간 자고 일어나도 잠을 못 잔 듯합니다.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돌아와도 여전히 지칩니다. 의료 전문의들은 이를 때때로 마비성 피로라고 부르는데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국 암학회 연구는 대장암이 있을 때 2가지 연결된 이유로 발생한다고 보여줍니다. 먼저 암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면서 몸의 에너지 자원을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건강한 세포가 제대로 기능해야 할 영양분을 본질적으로 훔칩니다. 몸은 당신이 모르는 전투를 벌이고 그 전투가 지치게 합니다. 둘째, 많은 대장암이 시간이 지나 천천히 출혈합니다. 대변의 피가 보이지 않아도 몸 안에서 매일 소량의 피가 손실됩니다. 이 내부 출혈은 철결핍 빈혈로 이어져 적혈구 수가 줄어듭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자면 적혈구는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수가 줄면 모든 장기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뇌가 덜 받고 근육이 덜 받고 심장이 남은 제한된 산소 운반 능력을 순환시키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합니다.
결과는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깊은 피로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전문의들은 철결핍 빈혈이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느끼기 전에 정기 혈액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철 수치 낮거나 빈혈이 보이고 명백한 설명이 없으면 중요한 경고 신호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7번째 경고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6개월 동안 4.5kg 이상 체중이 줄었는데 의도적으로 줄이려 하지 않았다면 축복이 아닙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체중 감소가 종종 축하받는 문화에서 반직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 변화나 운동 증가 없이 사라지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은 몸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암학회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를 흔한 대장암 증상으로 꼽습니다. 종양이 정상 신체 기능을 위해 에너지와 영양분을 자신의 성장으로 돌립니다. 식욕이 무의식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종양이 대장을 부분적으로 막을 정도로 크면 먹은 음식 처리와 영양 흡수에 방해가 됩니다. MD 앤더슨, 암센터의 퇴직 감염병 전문의 케네스 롤스턴 박사는 진단 전 4개월 동안 꾸준히 체중이 줄었습니다. 아내가 그가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듯하다고 말하며 의사 방문을 강권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를 처음에 환영합니다. 체중 문제로 고생했다면 노력 없이 체중이 줄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도적 생활 변화 없이 얻은 체중 감소는 몸이 소비해서는 안 될 자원을 소비하는 뭔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증상은 앞서 논의한 피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이 줄면서 동시에 점점 더 지치는 조합은 즉시 의료 상담을 유발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철결핍 빈혈 8번째 경고 신호는 혈액 검사에서 철결핍 빈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기 검사에서 명백한 설명 없이 철결핍 빈혈이 나오면 의사는 내부 출혈 가능성을 조사해야 하며 위장관이 첫 번째 확인 장소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위장병 전문의들은 대장암이 종종 느리고 보이지 않는 출혈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대변이 완전히 정상처럼 보여도 피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동안 소량 출혈이 누적됩니다. 이 점진적 적혈구 손실은 표준 혈액 검사에 명확히 나타나지만 스스로는 잘못된 점을 볼 수 없습니다. 출혈이 너무 느리고 미묘해 매번 대변이 완전히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다릅니다. 낮은 철 수치, 낮은 헤모글로빈, 감소된 적혈구수. 이 숫자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드러냅니다. 특히 젊은 성인에게 철결핍 빈혈은 중요합니다. 노인에게는 빈혈 원인이 많지만 명백한 출혈 원인 없이 젊은 사람이 빈혈을 보이면 의료 전문의들은 위장관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영우는 철결핍 빈혈을 50세 미만 조기 발병 대장암의 4가지 주요 경고 신호 중 하나로 꼽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복부 통증, 설사, 대변의 피입니다. 이 4가지 중 조합이 있으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팽만감, 9번째 경고 신호는 지속적인 팽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지속 팽만. 일주일 대부분 복부가 팽창된 느낌입니다. 불편한 새 일상이 된 팽만입니다. 이는 대장에서 정상 폐기물 배출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종양이 대장을 부분적으로 막으면 폐기물과 가스가 소화계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백업이 생깁니다. 통과해야 할 것이 쌓이고 그 쌓임이 팽창되고 불편한 지속 팽만감을 만듭니다. 거울을 보면 몇 달 임신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체중 증가 없이 중간 부분 옷이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사라지지 않는 여분 부피를 항상 지니는 느낌입니다. 대장암 연합은 특히 앞서 논의한 경련이나 불완전 배변 느낌과 함께 지속 팽만이 대장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는 물리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명확히 하자면 이는 큰 식사 후 일시적 백만이 아닙니다. 월경 주기와 함께 오가는 백만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복부 팽창이 불편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복부의 지속 압력,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뭔가가 공간을 차지하는 느낌이라고 묘사합니다. 대장에 종양이 자라면 말 그대로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느낄 수 있는 압력을 만듭니다. 골반 또는 하복부 통증, 10번째 경고 신호는 골반이나 하복부 통증입니다. 시간이 지나 지속되는 골반이나 하복부 통증, 명백한 원인과 관련 없는 통증, 하체에 둔한 지속 통증처럼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이런 지속 불편은 의료 평가가 필요합니다.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종양이 골반강 주변 장기와 구조물을 누를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압력이 정확히 위치를 지정하기 어려운 불편을 만듭니다.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말할 수 없지만 아래쪽에 뭔가 잘못된 느낌입니다. 자궁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장암 연합은 정상 월경 경련과 전형적 주기 패턴 박통증을 구분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기 넘어 지속되거나 평소보다 강해지거나 성격이 다른 통증이면 자동으로 부인과 문제로 가정하지 마십시오. 지속 골반 통증을 겪는 젊은 여성들이 때때로 실제 원인이 대장이나 직장에 있는데 부인과 문제로 오진됩니다. 대장암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영향을 미치며 골반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논의한 다른 경고 신호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변 습관 변화, 출혈, 백만. 여러 증상을 함께 겪으면 진단 단서가 되므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능한 폐색으로 인한 메스꺼움과 구토 11번째이자 마지막 경고 신호는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종양이 장에 상당한 폐색을 만들면 메스꺼움과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암이 더 진행된 경우에 더 흔하지만 종양 위치가 소화 흐름을 크게 제한하면 일찍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색은 정상 폐기물 이동을 막습니다. 폐색 뒤 압력이 쌓이면서 몸이 메스꺼움으로 반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속이 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설명할 만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구토할 수 있습니다. 먹은 음식이 막힌 통로로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상 여러 개, 특히 복부 통증, 백만, 변비와 함께 메스꺼움을 겪으면 즉시 의료 진료가 필요합니다. 함께 발생하면 장폐색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긴급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암학회는 다른 대장암 증상과 함께 메스꺼움과 구토가 진료 지연으로 심각한 생명 위협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다려보는 일이 아닙니다. 행동 단계.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의사 방문 플러스 예방 팁, 이 정보를 모두 모아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몸 상태를 솔직히 평가해 보십시오. 설명한 11가지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겪고 있습니까?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겪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적어 보십시오. 언제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이 정보는 의사와 대화할 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증상이 악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과민 반응이라고 스스로 설득하지 마십시오. 바쁜 삶이 이걸 우선순위 아래로 밀어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MD 앤더슨 암센터 위장병 전문의 데이비드 리처즈 박사는 명확히 말합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 특히 복부 통증, 혈변,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동반되면 우려 대상입니다. 2주가 기준입니다. 2개월이 아닙니다. 45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 검진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미국 암학회는 45세 대신 50세 검진이 생명을 구한다는 증거 때문에 권고를 변경했습니다. 절차가 누구나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생명 위협이 되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 있으면 마법 같은 연령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입니다.
오늘부터 대장을 더 잘 돌보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섬유질 더 많이 섭취하십시오. 과일, 채소, 통곡물이 소화 건강을 돕습니다. 신체 활동 유지하십시오. 대부분의 날 주 30분 이상 움직임을 목표로 하십시오. 건강한 체중 유지하십시오. 가공육과 붉은 고기 소비 제한하십시오. 흡연하지 마십시오. 음주 제한하십시오. 이 생활 선택이 대장암을 절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립암연구소 연구는 이런 습관이 위험을 상당히 줄인다고 보여줍니다. 대장암 예방 넘어 전체 건강에 많은 방식으로 가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무시하던 증상을 깨닫게 했거나 이런 경고 신호를 겪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했다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족과 공유하십시오. 친구들과 공유하십시오. 특히 40대 이상에게. 하지만 솔직히 모두가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90% 생존 대 15% 생존. 그 격차는 실제이며 인식이 그 다리를 놓습니다. 몸은 매일 당신에게 말합니다. 신호를 보내고 경고를 주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 소통하려 합니다. 당신이 그 말을 듣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몇 달이나 몇 년 후 더 일찍 주의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신체 기능에 대한 당혹감이나 발견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검진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위험은 너무 큽니다. 인식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당신이나 소중한 사람이 이 질병을 충분히 일찍 발견해 이길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보십시오. 몸의 말을 드십시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